안녕하세요, 햄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2024.16 OTA 업데이트와 리퍼럴 코드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테슬라 업데이트는 잘생긴 순으로 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9월 추석주에 이미 업데이트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도 추석 동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제가 못생겨서 늦게 받은 거 아니죠? 그럼 테슬라 2024.16 OTA 업데이트에서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희는 9월 24일에 업데이트를 진행했고요. 소프트웨어에서 릴리즈 노트를 보면 이렇게 업데이트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새로 추가되거나 개선된 주요 기능은 자동 긴급 제동 개선, 기존 속도 제한, 유튜브 뮤직 자녀 보호 설정, 날씨 예보 및 대기질, 충전 및 프리컨디셔닝 예약, 보안 개선 등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고 기존 기능이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부터 주요 기능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긴급 제동 개선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차량의 자동 긴급 제동 기능에 새로운 시나리오가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더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겠죠? 이처럼 테슬라 안전 기능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전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전 기반 속도 제한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차량이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안내했다면 이제는 카메라가 도로 표지판을 직접 인식해 실시간으로 속도 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테슬라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정보가 없는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를 10으로 줄여버려 오토파일럿 사용 시 불편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 같네요. 또한 도로 중앙의 속도 표지판뿐만 아니라 사이드에 있는 표지판까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옆 도로로 빠지는 작은 표지판을 감지하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오토파일럿 주행 중 졸음 쉼터나 출구에 속도 제한 표지판을 인식하고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밟는지 궁금했는데 다행히 완전히 그 차선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속도 제한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현재 주행 중인 도로의 규정 속도를 안정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100km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70km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속도 제한 표지판을 보고 급간속하지는 않았지만 일반 도로에서는 제한 속도에 맞춰 급간속하는 현상도 있다고 하니 오토파일럿 주행할 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소식일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기대했던 기능입니다. 바로 테슬라 위앱에서 유튜브 뮤직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 등이 지원되던 가운데 이제 추가된 유튜브 뮤직을 통해 더 다양한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분들은 무제한으로 유튜브 뮤직을 이용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을 듣는 것보다 인앱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이 음질이 더 좋다고 하네요.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처럼 계기판이나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 유튜브 뮤직을 켜두고 주행하면 차량 스피커 출력이 인앱으로 연결되면서 내비게이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단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재생을 해줘도 여기서는 노래가 안 나오고 여기서 노래가 나오게 된다. 이럴 때는 유튜브 뮤직 홈화면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스피커 출력을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면 내비게이션 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다행히 유튜브 뮤직을 듣다가 통화를 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햄리입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따로 변경하지 않아도 테슬라 스피커에서 소리가 출력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유튜브 뮤직이 인앱으로 추가되어 좋긴 한데 스마트폰 사운드 사용 시 페어링을 계속 바꿔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는 길, 익숙한 길, 운전할 때는 인앱으로 유튜브 뮤직을 듣다가 낯선 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길이 나올 때는 스마트폰 스피커 출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녀보호 설정 기능입니다. 안전 메뉴에 들어가서 자녀보호 설정을 켜면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이 운전할 경우 최대 속도 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과
가속을 컴포트 모드로 조정하여 가속을 줄이는 기능이 있으며 속도 제한 경고와 전방 추돌 경고 및 자동 긴급 제동과 같은 안전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 차량 주행 시 모바일 앱을 통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특정 시간 통행 금지, 알림 기능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핀 번호를 지정하여 자녀 보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차량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자녀뿐만 아니라 탁송을 맡기거나 부모님, 대리운전 기사님 등 다른 사람이 차량을 운전할 때도 유용할 것 같네요.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날씨 정보와 대기질 상태 표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현재 기온만 상단에 표시되어 있었는데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더 다양한 날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스플레이 상단에 날씨 아이콘을 터치하면 현재 위치의 기온과 날씨뿐만 아니라 최저 및 최고 기온, 시간별 기온과 날씨, 강수 확률, 습도, 바람 정보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와 대기질 지수도 함께 제공되어 오늘의 날씨와 대기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질이 나쁠 때는 차량 디스플레이에 AQI 기호와 수치가 표시되어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날씨와 대기질 정보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충전 및 프리컨디셔닝 예약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좀 더 세분화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먼저 충전 기능에서는 충전 시작 시점과 중지 시점을 설정할 수 있고 특정 시간이나 요일별로 반복 설정도 가능합니다. 프리컨디셔닝의 경우 차량 위치를 설정한 후 일회성 예약을 하거나 특정 시간 또는 요일에 맞춰 반복 설정해서 루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집에서 출근할 때나 회사에서 퇴근할 때 미리 예약해두면 더욱 편리할 것 같네요. 특히 추운 겨울 매일 같은 시간에 차량을 운행해야 할 경우 프리컨디셔닝을 미리 예약해두면 출발 전 차량 내부 온도와 배터리 온도를 최적화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해 보입니다.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쾌적하게 주행을 시작할 수 있고 배터리 성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업데이트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도 개선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끄고 켜는 옵션만 제공되었지만 이번에는 밝기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를 껐을 때와 켰을 때의 밝기를 제일 낮은 수준부터 중간, 최대 밝기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자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야간 전용 모드가 새롭게 추가되어 낮 동안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꺼져 있다가 외부 조도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편리한 기능도 생겼습니다. 다음은 공조기 레이아웃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입니다. 온도 조절 패널이 더욱 깔끔해졌고 오른쪽에 있던 캠핑 모드가 상단으로 이동했네요. 그리고 애견 모드에 대해 궁금해하신 구독자분이 계셨는데요. 저희는 반려견을 기르지 않아서 사용할 일은 없었는데 애견 모드로 설정하면 보호자가 차량을 잠시 비우거나 휴게소에 잠깐 들렸을 때 실내 온도를 반려견이 있기 쾌적한 온도로 계속 유지해주며 디스플레이에는 우리 집사는 돌아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어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통화 중에 주변 소음을 줄여주는 팬 속도 조절 줄이기 기능이 추가되었고 게임 기능도 업데이트 및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저희는 아직 게임을 해보지 않았지만 다양한 게임들이 있어 다음번 차박이나 차크닉 갈 때 한번 시도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테슬라 OTA 업데이트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봤는데요. 업데이트 관련해서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선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추가로 좋은 정보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테슬라를 구매하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예전에는 차량을 구매하면 구매한 옵션 그대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테슬라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필요한 기능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거나 개선되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매번 업데이트가 이뤄질 때마다 또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지 기대하게 되네요.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도 좋은 기능이나 개선된 점이 있다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차량을 구매할 때는 잠시 사라졌던 리퍼럴 코드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이 재출시되었습니다. 리퍼럴 코드는 기존 오너가 생성한 추천 링크를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면 구매자와 추천인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인데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구매자는 차량 종류 상관없이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66만 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추천인은 슈퍼차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센터, 테슬라 샵에서 사용이 가능한 테슬라 크레딧 33만 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1년에 최대 10회만 추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11번째 추천인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럼 추천인 코드 생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 어플에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해당 아이콘 클릭, 추천하고 보상받기 클릭, 지금 추천하기 클릭. 저는 연락처를 추가해놔서 연락처 등록 화면이 뜨지는 않았지만 처음 코드를 생성하신다면 연락처를 추가하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등록한다고 모두에게 알림이 가는 건 아니니 이 부분은 선택하셔서 화면 넘겨주시면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해당 링크로 들어가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영어로 된 페이지가 나오는데 언어 설정을 한국어로 변경해 주시고 다시 해당 페이지 링크를 복사해 주시면 한국어로 된 리퍼럴 페이지로 공유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테슬라 오너이고 주변에 테슬라 구매를 희망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리퍼럴 코드를 활용하면 서로에게 너무나 좋겠죠? 제 리퍼럴 코드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 테슬라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